네, 보신 것처럼 10.15 대책 내놓은 지 한 달 만에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뾰족한 공급 없이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뉴스더에서 경제부 이유경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정부가 실거주 아니면 집을 사지 못할 정도로 아주 상당히 고강도 대책을 내놨었잖아요. 그런데 왜 집값이 오릅니까? 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래는 뚝 끊겼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됐다 하면 신고가를 찍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대출 축소나 토지 거래 허가제와 같은 강력한 규제들이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는 있지만 구매 심리 자체는 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여전하고 통화량이 또 늘어나고 규제에 대한 내성이 생긴 것도 가격이 꺾이지 않는 요인이 아닌가 분석이 됩니다. 네, 근데 서울 집값 중에서도 강남이 또 제일 문제일 것 같은데요. 심상치 않다고요? 네, 오늘 발표된 주간 집값 동향을 보면요. 서울 외곽 지역인 노도강의 집값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승폭만 놓고 보면 규제의 핵심 표적이 됐었던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의 집값이 눈에 띄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지역 12곳 모두를 3중 규제로 묶다 보니 이럴 바에는 아예 핵심 지역 아파트를 사자는 이른바 규제 역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 한 주간 통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일부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전세를 낀 매매, 갭 투자를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판단하면서 시장을 잘못 읽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합니다. 네, 지난달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갭 투자는 사실상 원천 봉쇄됐는데도 집값이 식지 않는 것은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거주 수요가 훨씬 많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 근데 정작 문제가 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리 많지 않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도 근본적인 대책이 주택 공급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시장이 원하는 건 민간 공급인데 결국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이 주를 이루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 충분한 공급을 할 만한 땅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네, 공급 대책 안 먹히면 이제 세금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시즌2다, 이런 예측도 나오던데 좀 지켜봐야겠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